제목 아이 셋 딸린 며느리를 거지로 변장해 시험한 재벌 회장. 결국 오열하고 말다. 서울 종로 한솥밥 그룹 본사 빌딩 30층 회장실. 강민철은 창밖을 보며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다. 전국 300개 매장을 가진 한솥밥 그룹의 회장. 하지만 그의 출발은 초라했다. 손수레에 국밥솥을 싣고 시장 골목을 돌며 한 그릇에 1,000원 을 외치던 시절부터 여기까지 왔다. 아내를 일찍 잃고 아들 준혁을 혼자 키웠다. 그래서 민철에게 준혁은 전부였다. 그때 준혁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와 다른 단단한 표정이었다. 준혁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철은 도장을 내려놓고 아들을 봤다. 준혁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민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이 녀석이 마음을 열었구나. 그동안 재벌집 딸, 명문가 아가씨, 줄줄이 소개받았지만 준혁은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민철 그래, 어느 집 딸이야?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준혁 아이가 셋 있어요. 민철의 미소가 굳어졌다. 민철 뭐라고? 준혁 2살 된 여자아이 하나, 11살 쌍둥이 남자아이 둘이에요. 그 아이들의 이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순간 회장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철은 책상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철 넷에 딸린 여자가 내 아들 며느리라고. 정신 차려, 준혁아. 그러나 준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순한 아들에게서 처음 보는 단단함이었다. 준혁 제 결정입니다. 허락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알려드리러 온 거예요. 준혁 아버지가 학생 때 단골로 드나들던 국밥집 딸이에요. 그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민철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떤 여자에게도 무심하던 아들이 이 여자를 선택했다. 혹시 재산을 노린 건 아닐까? 준혁이 나가려는 순간 민철이 물었다. 민철 그 여자, 내가 재벌집 아들인 걸 알고 있냐? 준혁 모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민철은 혼자 남았다. 민철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이 있었다. 민철 당신 우리 아들이 정신을 잃었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서랍 깊은 곳에 양주와 잔을 꺼내 따랐다. 한 잔, 2잔 생각에 잠겼다. 민철은 비서를 불렀다. 민철 준혁이가 좋다는 여자 알아봐. 며칠 후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다. 민철은 펼쳐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윤소희. 재개발 예정구역의 낡은 설렁탕집 운영. 월세 체납, 공과금 연체. 과거 기록에는 부모님과 언니 부부의 사망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언니 부부 아이 셋을 맡아 키우고 있다는 것도. 가엾기야 하지만 그게 내 아들과 무슨 상관이야? 민철은 보고서를 덮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여자의 진심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밤 민철은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겠어. 내 방식대로. 민철은 비서에게 낡고 지저분한 옷을 준비시켰다. 며칠간 면도도 하지 않았다. 비서 회장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민철 가진 게 없는 사람 앞에서 본 모습이 나오는 법이야. 내가 거지가 되어 그 여자 앞에 서겠어. 일주일 후 최강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밤. 민철은 남루한 차림으로 재개발 지구 골목을 걸었다. 희미한 간판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소인의 설렁탕. 민철은 식당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문을 열면 뭔가 달라질 것 같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예상과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식당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손님이 한 팀도 없었다. 한쪽 구석 테이블에는
11살쯤 된 쌍둥이 남자아이 둘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다. 낡은 공책을 펼쳐놓고 연필을 끄적이며 숙제를 하고 있었다. 주방 쪽에서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등에 업은 채 팔을 다듬고 있었다.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민철이 문을 열자 찬바람이 훅 들어왔다. 쌍둥이 한 명이 고개를 들어 민철을 보다가 이내 공책으로 시선을 내렸다. 주방의 여자가 돌아봤다. 31살 윤소희였다. 소희는 놀란 기색도 없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소희 어서 오세요. 소희 밖에 많이 추우시죠? 안쪽으로 앉으세요. 민철은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철 밥 좀 주시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요. 소희의 얼굴에 경계나 혐오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안쓰러운 표정이었다. 소희 네, 금방 드릴게요. 따뜻한데 앉아 계세요. 민철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쌍둥이들이 힐끔힐끔 민철을 쳐다봤다. 낯선 거지 할아버지가 신기한 모양이지. 소희는 아기를 업은 채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뚝배기에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설렁탕 고아지는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잠시 후 소희가 쟁반을 들고 왔다. 김이 솟구치는 설렁탕 한 뚝배기, 흰쌀밥 한 공기, 그리고 깍두기 파소금.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상차림이었다. 소희 맛있게 드세요. 민철은 숟가락을 들었다. 설렁탕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이게 이런 동네 식당에서 나오는 맛인가? 국물이 깊었다. 12시간은 좋게 고아낸 사골 육수의 깊은 맛이었다. 고기는 결대로 부드럽게 익었고 소금과 파를 살짝 넣어 밥을 말아 먹으니 속이 확 풀렸다. 민철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한 숟갈, 두 숟갈 어느새 밥그릇이 비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쌍둥이 형 이준이 소희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준 이모, 오늘도 손님이 없네. 소희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었다. 소희 괜찮아. 내일은 오실 거야.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래. 하지만 아이도 소희도 알고 있었다. 내일도 손님이 없을 거라는 걸.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다. 민철은 조용히 밥을 다 비웠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민철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희 또 오세요. 배고프시면 언제든지요. 소희의 말에 민철은 잠시 멈칫했다. 돈도 받지 않고 또 오라고. 민철은 아무 말 없이 식당 문을 나왔다. 밖은 여전히 추웠다. 민철은 골목에서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려는데 식당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소희의 목소리였다. 소혜 죄송해요, 사장님. 이번 달도 월세를 못 맞췄어요.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제발요. 집주인과 통화하는 모양이었다. 소희 네, 알아요. 2달이 밀렸다는 거.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을 참는 것 같았다. 전화가 끊어졌는지 조용해졌다. 그리고 소희의 혼잣말이 들렸다. 소희 엄마, 저한테 버텨낼 힘 좀 주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애들 굶기지만 않으면 되니까. 민철은 담배를 입에 물고도 불을 붙이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담배를 다 태우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연기가 아니다. 민철은 천천히 돌아섰다. 식당 창문 너머로 소희가 보였다. 눈물을 훔치고 다시 밝은 얼굴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민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들이 이모라고 불렀다. 엄마가 아니었다. 설렁탕 국물 맛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소희의 그 말이 귀에 맴돌았다. 또 오세요.
배고프시면 언제든지요. 민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철 진짜였어? 그 여자는 진짜였어. 그 뒤로 민철은 며칠 연속으로 그 식당을 찾아갔다. 여전히 남루한 거지 차림으로. 소희는 민철을 볼 때마다 반갑게 맞았다. 소희 어르신, 또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민철은 구석자리에 앉아 설렁탕을 먹으면서 조용히 식당 안을 관찰했다. 쌍둥이 아이들은 여전히 숙제를 했고 소희는 아기를 업은 채 식당 일을 했다. 어느 저녁 민철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쌍둥이 동생 이서가 소희에게 물었다. 이서 이모 우리 고아원 가야 돼? 소희의 손이 멈췄다. 야채를 썰던 칼을 내려놓고 아이 곁에 다가갔다. 소혜 무슨 소리야? 왜 이서가 고아원을 가? 이서 친구들이 그래. 이모랑 같이 살면 이모가 힘들어지면 우리 고아원 가야 된다고. 소희는 아이를 꼭 안아줬다. 소혜 절대 안 보낼 거야. 이모가 있는데 무슨 고아원이야. 걱정하지 마. 민철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다. 11살짜리 아이가 고아원 걱정을 하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 손님이 다 가고 민철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희는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소혜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르신. 민철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식당이 보이는 곳에 숨었다. 식당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소희는 낡은 장부를 펼쳐놓고 주판을 튕기고 있었다. 소희 이번 달도 적자네. 테이블 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었다. 빨간 글씨로 최종 납부 기한이라 적혀 있었다. 소희는 고지서를 보다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두 딸이 웃고 있었다. 소희의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어린 소희였다. 소희 엄마 언니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철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다음 날 낮 민철은 식당 근처 슈퍼에 들렀다. 거기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나누고 있었다. 아주머니 일소희 씨 식당 사장님, 참 대단하지 않아요? 아주머니 이 맞아요. 자기 인생 다 버리고 조카들 키우는 거 보면. 민철은 라면을 고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아주머니 일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언니 부부도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 떴잖아요. 아이 셋이나 키우는데 누가 결혼하겠어요. 민철은 라면을 계산하고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저녁 민철은 비서에게 전화했다. 민철 윤소희라는 여자를 더 자세히 알아봐. 과거 기록까지 다 뒤져. 며칠 후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다. 민철이 펼쳐 읽는 순간 윤소희의 과거 주소. 그것은 자신이 준혁을 맡겼던 국밥집 주소였다. 그 집 막내딸이 바로 소희였다. 민철은 준혁 어릴 적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10살의 준혁과 6살짜리 여자아이가 함께 있었다. 준혁이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때 그 아이가 소희였구나. 그날 밤 민철은 또 식당을 찾아갔다. 문을 열자 소희가 쌍둥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다. 소희 이준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준 이모 어려워. 소희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이모가 꼭 너희 대학 보낼 거야. 약속해. 쌍둥이가 소희를 올려다봤다. 이서 정말이요? 소희 이모 말 믿지? 민철은 그 장면을 보며 자리에 앉았다. 소희가 민철을 알아채고 웃으며 다가왔다. 소희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도 설렁탕 드실래요? 민철 주시면 감사하지. 먹는 동안 민철은 소희를 바라봤다. 이 여자는 진짜다. 돈을 노리는 게 아니다. 그저 아이들을 지키고 싶은 것뿐이다.
그날 밤 민철은 집으로 돌아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철, 준혁아, 아버지다. 조금만 기다려라.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답했다. 준혁, 알겠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민철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다. 어느 봄날 저녁, 식당 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준혁이 들어왔다. 소희는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소희, 어머, 준혁 씨. 어쩐 일이에요? 준혁은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표정이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준혁, 소희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소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끄덕였다. 둘은 식당 한쪽에 마주 앉았다. 쌍둥이들은 주방 뒤에서 몰래 엿보고 있었다.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준혁, 소희 씨, 저랑 결혼해줘요. 소희의 눈이 커졌다. 손이 떨렸다. 준혁, 갑작스러운 거 알아요. 하지만 저 진심이에요. 당신과 아이들 모두 함께 살고 싶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과 미안함이 섞인 눈물이었다. 소희, 안 돼요. 준혁, 왜요? 내가 부족해서요? 소희, 당신 인생을 망칠 수 없어요. 저한테는 아이가 셋이나 있잖아요. 준혁,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저는 그 아이들도 사랑해요. 소희, 준혁 씨는 몰라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에게 결혼은 사치예요. 애들 무게를 누군가한테 같이 지게 할 수 없어요. 주방 뒤에서 쌍둥이들이 이모가 우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준이 동생 이서의 손을 꼭 쥐었다. 둘 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준혁은 소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희가 손을 거뒀다. 소희, 미안해요, 준혁 씨. 저한테는 그 자격이 없어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준혁, 소희 씨, 저는 포기 안 해요. 당신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게요. 준혁이 나간 뒤 소희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다. 쌍둥이가 다가와 이모를 꼭 안아줬다. 이준 이모, 우리 때문이지? 소희는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안았다. 소희, 아니야. 너희 때문이 아니야. 이모는 그냥 너희가 제일 소중한 거야. 골목 모퉁이에서 민철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준혁이 나와 차에 타는 모습도 소희가 우는 모습도 전부 봤다. 민철은 확신했다. 저 여자는 돈 때문이 아니다. 정말로 아이들만 생각하고 있다. 그날 밤 민철은 또 거지 차림으로 식당을 찾아갔다. 소희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여전히 밝게 맞아줬다. 소희 어르신, 오셨어요? 민철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철 아가씨, 아까 그 남자는 왜 거절했어요? 소희, 보셨어요? 민철 본의 아니게 봐버렸어요. 좋은 사람 같던데. 소희, 아이 키우는 여자랑 결혼하면 그 사람 인생이 힘들잖아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민철 아가씨는 자기 행복은 안 생각해요? 소희, 행복이요? 저한테 행복은 애들이 밥 굶지 않고 학교 가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철의 가슴이 먹먹했다. 이 여자는 자신의 행복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었다. 소희는 설렁탕을 끓여 민철 앞에 놓았다. 소희 어르신, 드세요. 오늘 사골을 새로 고아서 국물이 더 진해요. 민철, 고맙소, 아가씨.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만. 소희, 무슨 말씀이세요? 민철, 아니, 혼잣말이야. 밥을 다 먹고 민철이 일어서려는데 소희가 말했다. 소희 어르신, 배고프시면 참지 말고 또 오세요. 언제든 따뜻한 밥 챙겨드릴게요. 민철은 소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식당을 나서며 민철은 결심했다. 시험은 끝났다. 이 여자는 진짜다. 며칠 후 새벽. 소희가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려고 나왔다가 식당 앞에 큰 박스가 2개 놓여 있었다. 이게 뭐지? 소희는 박스를 열었다.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했다. 싱싱한 배추, 무, 파, 두부, 고기까지 평소 소희가 살 엄두도 못 내던 식재료들이었다. 박스 위에는 봉투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정소의 식당 귀중 축하드립니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자로 선발되셨습니다. 향후 한 달간 무상으로 식재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소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믿기지 않았다. 이런 일이 나한테도 생기다니.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쌍둥이들이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왔다. 이준 이모, 왜 울어? 소희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우리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 소희는 박스를 안으로 들였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빈 칸들이 하나씩 채워졌다. 이서와 이모, 고기다. 이준이 신이 나서 소리쳤다. 이서도 두부를 만지며 웃었다. 아이들 얼굴이 환해졌다. 그날 밤 9시 소희는 식당 문을 닫았다. 쌍둥이와 함께 밥상을 앞에 놓고 저녁 기도를 했다. 소희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과 이서도 작은 손을 모아 따라했다. 쌍둥이 감사합니다. 민철은 식당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받은 것에 감사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가르치는 모습. 민철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민철은 준혁을 불러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민철 조금만 더 시간을 줘라. 준혁 네. 민철 결혼은 아직 허락 못한다. 하지만 반대도 하지 않겠다. 준혁의 눈이 커졌다. 준혁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저녁 민철이 식당에 들어갔을 때 소희가 남루한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을 식당 안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소희 할머니, 들어오세요.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할머니 아이고, 나는 괜찮아. 돈이 없어서. 소희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 앉았다. 소희는 설렁탕과 밥을 정성껏 차려 할머니 앞에 놓았다. 소희 천천히 드세요. 민철은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소희는 지원받은 식재료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있었다. 할머니가 드시는 동안 소희는 이준과 이서에게 말했다. 소혜 맞지?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도와야 해. 그게 사람이 사는 거야. 쌍둥이 네, 이모.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철은 그날 밤 식당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여자는 정말 다르다. 가난해도 베풀 줄 아는구나. 민철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평화로운 어느 오후, 소희가 쌍둥이들 간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식당 문이 열렸다. 중년 여성 2명이 들어왔다. 60대 할머니와 40대 여성. 쌍둥이들 친부 쪽 할머니와 고모였다. 소희 얼굴이 굳었다. 소희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는 식당을 둘러보더니 쌍둥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 이준아, 이서야. 할머니 왔다. 할머니 집에 가자. 쌍둥이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준이 동생 손을 꼭 쥐었다. 소희는 아이들 앞에 섰다. 소혜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 조카들 데려가는 거야. 혈육은 친가 쪽이 키워야지. 소혜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 그동안 아이들 신경이라도 쓰셨어요? 사실이었다. 쌍둥이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친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었다. 내 아들도 죽었는데 내가 애들까지 키워야 돼?
시설에 보내. 그때는 아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쌍둥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준이 소희 옷자락을 꼭 잡았다. 이준 이모, 나 안 갈 거야. 이모 곁에 있을 거야. 이서 이모랑 같이 살 거야. 소희는 아이들을 감싸 안았다. 소희 괜찮아. 아무데도 안 보낼 거야. 고모 당신이 뭔데 우리 조카들 못 가게 해? 소희의 법적 보호자는 저예요. 이미 법원에서 인정받았어요. 그때 할머니가 본심을 드러냈다. 할머니, 너도 음주운전 합의금 소식 들어서 이러는 거잖아.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소희 합의금이요? 고모 모른 척하지 마. 우리 오빠 죽게 한 음주운전 범인 이번에 잡혔잖아. 부잣집 아들이라며 합의금이 4억이 넘는다던데. 소희는 그제야 알았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소희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오신 거예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소희 아이들은 물건이 아니에요. 돈 받으려고 데려갈 수는 없어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렸다. 준혁이 들어왔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준혁은 할머니와 고모 사이에 섰다. 준혁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할머니 당신은 누구야?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준혁 저는 소희 씨 약혼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기도 해요. 고모 약혼자? 애세 딸린 여자한테 무슨 약혼자야. 준혁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할머니와 고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갔다. 하지만 할머니가 나가면서 말을 남겼다. 할머니 두고 봐. 법적으로 따져서라도 데려갈 거야. 문이 닫히고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쌍둥이가 이모를 꼭 안아줬다. 이준 이모 무서웠지? 소희 괜찮아. 이모가 지킬게. 하지만 소희는 막막했다. 법적으로 싸울 돈이 없었다. 준혁이 소희 옆에 앉으며 말했다. 준혁 걱정하지 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준혁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가 오늘 있었던 일을 들으며 눈빛이 달라졌다. 민철 어떻게 하고 싶냐? 준혁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민철은 창밖을 보며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민철 아버지 방식이 아니라 재벌 방식으로 해야겠구나. 다음 날 오전 쌍둥이 친할머니와 고모는 낯선 전화를 받았다. 비서 한솥밥 그룹 본사에서 연락드립니다. 강민철 회장님께서 두 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두 사람은 기대에 부풀어 본사로 향했다.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할머니와 고모가 들어서자 긴 테이블 끝에 정장 입은 노신사가 앉아 있었다. 강민철이었다. 민철 앉으시죠. 민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철 윤소의 씨와 그 아이들 건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민철 정소의 씨는 돈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시도는 당장 그만두십시오. 고모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간섭해요? 민철 그 아이들 곁엔 이제 내가 있습니다. 윤소혜 씨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할머니와 고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철은 서류를 펼쳤다. 그 안에는 할머니와 고모의 과거 행적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려 했던 기록,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한 기록. 민철 이게 모두 증거입니다. 법정에서 이길 수 없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할머니 그럼 합의금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서. 민철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민철 결국 돈이었군요. 손주가 불쌍한 게 아니라 돈이 탐났던 거였어요. 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철 경고합니다. 우리 며느리와 아이들에게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나타난다면. 민철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철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할머니 알겠어요. 다시는 안 갈게요. 민철 나가셔도 됩니다. 두 사람이 황급히 나갔다. 문이 닫히자 민철은 비서를 불렀다. 민철 변호사 연결해. 윤소혜 씨의 법적 보호자 지위를 확실히 보장할 서류 준비해. 그날 밤 준혁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다. 민철 해결했다. 이제 걱정 마라. 준혁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철 고마운 거 없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민철은 창밖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자신의 힘을 제대로 쓴 것 같았다. 며칠 후 민철은 준혁을 회장실로 불렀다. 결혼해라. 준혁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민철 내가 틀렸어. 윤소희라는 사람은 내가 평생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한 사람이었어. 준혁의 눈이 붉어졌다. 준혁 아버지가 직접 확인하셨어요? 민철 그래. 거지 행세하면서 말이야. 부끄러운 짓이었지. 민철은 아들을 돌아봤다. 민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더라. 사람의 됨됨이라는 게. 그 여자는 가난해도 힘들어도 사람을 버리지 않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 준혁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민철은 옷장 앞에 섰다. 처음으로 며느리 될 사람을 정식으로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다. 이상하다. 큰 사업가들 만날 때는 이렇게 안 떨렸는데. 다음 날 오후 민철은 정장 차림으로 식당을 찾아갔다. 소희가 주방에서 나왔다. 소희 어서 오세요. 소희는 민철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다. 며칠 전까지 거지 차림으로 밥 먹으러 왔던 그 어르신이었다. 소희 어르신. 민철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민철 처음 뵙겠습니다. 한솥밥 그룹 회장 강민철입니다. 소희는 말을 잃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소희 그럼 회장님이 거지 행세를 하셨던 분이. 민철 그렇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무너질 것 같았다. 준혁이 얼른 소희를 붙들었다. 민철은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자신이 며칠 동안 앉아 밥을 먹었던 그 자리. 쌍둥이들이 숙제를 하던 테이블. 소희가 설렁탕을 끓이던 주방. 민철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소희 왜 도대체 왜? 그럼 식재료도 모두. 민철 죄송합니다. 당신을 시험하려 했어요. 민철 아들 재산을 노린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준혁이 제 아들입니다. 소희 저는 준혁 씨가 재벌집 아들인 줄도 몰랐어요. 민철 알아요.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민철은 소희 앞에 섰다. 민철 아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결혼을 허락합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철 당신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날 부끄럽게 만들었으니까. 쌍둥이들이 주방에서 나와 민철을 올려다봤다. 이준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예요? 민철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다. 민철 그래. 할아버지야. 잘 부탁한다. 이준이와 이서가 환하게 웃었다. 이서가 민철에게 꼭 안겼다. 이서 할아버지, 우리한테도 할아버지가 생겼다. 이준도 따라 안겼다. 민철은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평생 돈만 보고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소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민철을 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소희 그동안 저를 시험하셨던 거예요? 민철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소희 식재료도 변호사도
친할머니 일도 모두 회장님이셨어요? 민철네. 다 내가 한 일이에요. 소희는 주저앉을 것 같았다. 자신이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이 거짓으로 시험했다는 사실이 아팠다. 민철도 눈이 붉어졌다. 민철, 당신이 날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평생 돈만 봤는데 당신은 사람을 봤어요. 민철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거짓 차림으로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민철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일만 했어요. 돈 버는 것만 생각했죠. 아내한테도 아들한테도 제대로 관심을 주지 못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철, 그래서 준혁에게만큼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 한 푼 없는 거지에게도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 내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소희 회장님도 아드님이 소중하셨잖아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저도 이 아이들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잠시 후 소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민철, 뭐 하려고요? 소에 끓여드릴게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그 맛으로요. 소희는 평소처럼 설렁탕을 끓이기 시작했다. 사골뼈를 다시 우리고 뽀얀 국물이 올라오면 두부와 소를 넣었다. 민철이 좋아하던 바로 그 맛이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이 민철 앞에 놓였다. 민철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떴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이 맛이다. 그날 먹었던 바로 그 맛이다. 소희 회장님, 아니 아버님, 저도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도 아드님이 소중하셨던 거잖아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저도 이 아이들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민철과 소희는 마주보며 함께 울었다. 민철, 고마워요.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소희, 제가 더 감사해요. 이 아이들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봄이 왔다. 작은 예식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소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준혁, 예쁘네요. 소혜, 부끄러워요. 쌍둥이 이준이와 이선은 화동으로 앞장섰다. 꽃잎을 뿌리며 걸어가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민철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릎에는 아내 사진을 놓고 있었다. 민철 여보, 드디어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어. 주례가 말했다. 주례, 이제 신랑 신부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준혁과 소희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때 민철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민철에게 쏠렸다. 민철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철은 소희에게 다가갔다. 아린이를 안아올리며 말했다. 민철,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약속해. 쌍둥이들이 민철에게 달려와 안겼다. 쌍둥이 할아버지. 준혁은 쌍둥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준혁, 이준아, 이서야. 아빠라고 불러줄래? 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준 아빠. 이준이가 먼저 준혁에게 안겼다. 이서도 따라 안겼다. 소희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철도 눈이 촉촉해졌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다. 소희의 작은 설렁탕집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민철의 지원으로 넓은 건물로 이사했다. 새 식당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은 일반 식당, 다른 한쪽은 무상급식 공간이었다.
오픈하는 날 소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민철과 준혁, 쌍둥이들도 함께였다. 소희 제가 받은 따뜻함을 이제 이웃분들께 돌려드릴게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철이 소희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철 잘할 거야. 무상급식 공간 문이 열렸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예전에 소희의 작은 식당에서 공짜 밥을 먹었던 그 노숙 할머니였다. 할머니 아가씨, 여기가 그 식당 맞나요? 소희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나눌 차례예요. 할머니는 눈을 글썽이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 뒤로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겨울이 왔다. 눈 내리는 밤. 민철이 거지 시험을 시작했던 그날과 꼭 같은 날씨였다. 무상급식 공간 문이 열렸다. 남루한 차림의 할머니가 들어왔다. 할머니, 저기 밥 좀. 소희는 할머니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소희 안쪽으로 앉으세요. 따뜻한 거 드릴게요. 바로 그 말이었다. 민철이 처음 소희에게 들었던 바로 그 말. 민철은 무상급식 공간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소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을 할머니 앞에 놓았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다. 준혁이 아버지 곁에 다가왔다. 준혁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민철 소희를 시험하려던 그날 밤이 결국 나를 바꾼 밤이었구나. 준혁네. 민철 돈으로 시작한 내 인생이 이제야 제대로 완성됐어. 민철은 소희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민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더라. 책임이고 사랑이야. 쌍둥이들이 뛰어와 민철을 안았다. 아린이도 아장아장 걸어와 민철 다리에 달라붙었다. 쌍둥이 할아버지. 민철은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다. 평생 돈만 쫓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알았다. 진짜 부자는 따로 있다는 걸. 그날 밤 가족 사진을 찍었다. 민철, 준혁, 소혜, 그리고 아이들 셋이 모두 함께 웃었다. 사진사 하나, 둘, 셋 치즈.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결혼 후 6달이 지났다. 소희의 무상급식 공간에는 하루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새벽 5시부터 소희는 주방에 섰다. 커다란 솥에서 설렁탕이 고아지고 있었다. 준혁 여보,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소희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여요. 그때 민철이 들어왔다. 그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소희 아버님, 벌써 오셨어요? 민철은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평생 회장실에서만 일했던 민철이 이제는 설거지를 자처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식당 안은 따뜻했다. 민철은 소희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준혁 아버지. 민철 왜? 준혁 감사해요. 소희를 인정해 주셔서. 민철은 고개를 저었다. 민철 고마운 건 없어. 아버지 쪽이 고맙다고 해야지.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사람을 가르쳐 줬으니까. 아이들이 뛰어와 둘에게 안겼다. 민철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평생 돈만 쫓아 살았지만 진짜 부자는 따로 있었다.